낙타와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세요. 멸균되지 않은 낙타 우유 또는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를 피하세요. 2015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메르스 예방법입니다. 방역 실패로 세계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한 후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느덧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갔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세계 언론 및 유명 인사들의 찬사와 선진국들의 도움 요청이 쇄도하면서 일약 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위기 속에서 드높은 위상을 보여준 대한민국의 신들린 방역 성공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파트 1.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약 2주 전 질병관리본부 내 방역 전문가 연구 모임인 TF는 지난 2019년 12월 17일 원인불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가정한 가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TF란 코로나 발생 약 1년 전인 2018년 4월에 출범한 새로운 감염병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 모임으로 메르스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 가상 시나리오는 중국 윈난성을 여행하고 온 한국인 가족이 원인불명 폐렴을 앓기 시작했고 귀국 후 이들이 들린 병원과 직장에서 신종 감염병이 확산됐다는 가상 상황에 맞춰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입니다. 이 훈련에서 새로운 검사법 개발, 접촉자 범위 규정, 확진자의 이동 경로 파악 방법 등의 다양한 대응책이 제시됩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위치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 등을 확인하자는 얘기도 이때 나온 의견입니다. 가상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한 직후 중국에서 실제로 원인 모를 폐렴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질본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수 앞을 내다보며 서둘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WHO와 중국이 1월 9일에 내놓은 발표에서 원인 모를 폐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라고 밝히기도 전에 대한민국은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석하는 판 코로나 검사법 개발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알 수 없으니 폭넓게 분석하는 진단법이 필요하다는 TF 논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는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인 질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종의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의 이름으로 지난 사스와 메르스처럼 신종 바이러스로 변이를 일으키며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새로 생겨난 것입니다.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알 수 없기에 판 코로나 검사법을 통해 사스와 메르스와 비교한 후 두 가지와 다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빠르게 판정하기 위한 검사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판 코로나 검사법으로 초기 코로나 환자를 빠르게 선별하고 격리할 수 있었고 이때 만들어진 수많은 정보들이 지금 시행하는 유전자 검사법 PCR 검사의 밑바탕이 됩니다. 파트 2. 약 한 달이 흐른 후 지난 1월 말 올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월 27일 서울역 안쪽 회의실에서는 보건당국 관리들과 20개가 넘는 제약회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중국에서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19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제약회사들을 호출한 것입니다. 당시 국내 확진자는 단 4명에 불과했지만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제약사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즉각 탐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진단시험이 필요하다며 다급히 개발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신속한 승인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시제는 처음으로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하였고 정부는 약속대로 곧바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회의가 열린 날부터 승인까지 단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시젠이 짧은 시간 안에 진단키트를 개발할 수 있었던 배경 또한 한편의 드라마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상황임에도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다면 머지않아 한국에도 바이러스가 퍼질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회사가 적자가 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질본에서 요청하기도 전에 개발 완료에 가까운 상태까지 연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나온 승인이라 정확도 문제가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료업체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았고 정부의 시스템도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급히 승인된 진단검사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교차 점검을 했고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해 정확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진단키트의 정확도에 자신감이 붙은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만한 의료 시스템을 과시하며 급기야 최대 하루 15,000여 건이라는 어마어마한 검사 능력을 보여줍니다. 파트 3.
2월 말에 이르러서는 세계 각국이 앞다퉈 벤치마킹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가 등장하게 되고 이후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이루어진 성공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의료진들의 희생, 사재기 없는 마트, 마스크 오브제 등 전세계의 표준이 될 주옥 같은 K 방역 모델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내지 않고 끝을 낸 4월 15일 총선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만렙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난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국난 극복이라는 공통된 취미를 가지고 똘똘 뭉치는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한 편의 드라마. 아직 긴장의 끈을 풀 수 없는 시기이지만 대한민국이라면 머지않아 코로나19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스크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